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5%포인트 오른 40.4%예요. 그렇죠. 6주 만에 40%대가 회복이 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지지율이 오르는 사례가 있어요? 세 글자죠. 뭡니까? 이재명.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또 체포 동의안이 부각되니까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네. 16일, 17일에 껑충 뛰어요. 16, 17일.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16, 17일. 저는 뭐냐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 16일, 17일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게 여기에 모든 초점과 관심이 모아졌던 때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사람들은 정권 교체예요. 수사할 거 수사하라. 그리고 거침없이 꿈들이지 마라. 예. 그래서 거침없이 나가라. 네. 해야 될 일을 해라. 이게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흥미로운 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의 핵심 지역 지지 기반은 대륙주야. 대구 경북 60대 주부층이에요. 주부층이 이름 좋다. 대륙주. 대륙주야. 대륙주. 그러니까 이 대륙주가 일단은 결집을 한 거는 대통령 지지율 나올 때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민생 행보한 거는 자영업층 그 다음에 학생 쪽에서 지지율이 올라갔어.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런데 충청과 50대는 왜 올라가겠어요? 50대 후반은. 왜일까요? 그 이야기는 지난 대선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프로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밀어줬던 우리 각관용 박사나 이 국민의힘 소속돼 있는 지지층들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선택한 이유는 정권 교체해라. 예. 그리고 수사해라. 이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투표했던 사람들이 결집을 한 거야. 재결집을 한 거예요. 이른바 투표청의 기한. 우리가 그 왜 스타워즈에도 보면 제다이의 기한이 있죠. 네. 이렇게 오늘 김재섭이 기한을 하니까 이게 동접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비우지 마. 우리 곽관용 위원장이 그럼요. 또 큰복했죠. 우리 또 관용을 베푸.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1년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법과 원칙을 세우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거는 해야 될 수사 그리고 법과 원칙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평가도 있고 부정평가도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국영수를 동시에 잘할 수는 없어. 하지만 거침없이 꾸준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면 6개월 지나면 성적 나와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면 이게 맞나 틀리나 의심하게 되면 성적 안 나와. 형님 이건 어때요? 이따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지율도 다루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은 이런 게 있잖아요. 최근에는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그 보수층들이 컨벤션 효과가 있고 보수가 과표집되는 게 있다. 요 지적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올 수밖에 없네. 그러면 올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형님. 그렇다면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유였다면 지난 9일, 10일, 11일 날 컷오프 여론조사하고 이럴 때 지지율이 올라갔어야지. 근데 16일, 17일 껑충 뛴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관심은 누가 가지는 거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지.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션을 누가 취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액션을 취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야. 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열광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한동훈 장관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제일 큰 장점 평가를 받는 건 뭐냐면 거침이 없어 사람. 거침없다. 거침없어. 제가 이건 저지합니다. 저지해야 돼요. 전 다 걸 수 있는데 김의겸 의원은 뭘 걸 수 있죠? 이거야. 그러니까 뭘 하신 겁니까 형님? 그러면 김의겸 의원도 정치 후원금 많이 받잖아요.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왜 저럴까 이해 못하고 이해 안 된다. 저 사람 왜 저래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김의겸 의원은 그렇게 가야 자기가 정치 후원금도 받고 내년에 공천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하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국정 운영 스타일은 단 하나야.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진행시켜 뭐 이런 거네. something to do. have to do. 오케이. 네,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지금 저도 배 소장님께서 분석하신 부분이 주요 요인이라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조금 저희가 막 들뜨고 좋아해야 될 시그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가 출렁출렁 될 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이 비슷한 지지율이 나왔던 그 모멘텀들을 보면 사실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에서 막 헤매다가 40% 돌파했다. 갑자기 우리 윤석열 정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분석됐던 그 최근에 이거가 비슷한 수치가 나왔던 그 시점의 사건이 뭐였냐면 그 노총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공정화 상식으로 이렇게 집행명령 내리고 했던 그때거든요. 근데 이게 이슈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지금 앞에 있었던 그 노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이 보수의 강경한 그 계층들 이런 유권자들이 원했던 일을 원래 하려던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거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라고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순간 저는 사실은 저희가 더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언제든 다시 뒤로 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가 저희가 거의 반반으로 저희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이념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바로 유리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0% 이상의 지금의 지지율을 넘는 국민적인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강경일변도의 이런 이슈들보다도 또 다른 그 차원의 또 다른 디멘션의 그런 아젠다를 개발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다. 그것은 말하자면 민생이라든지 지금 전 국민이 열광할 만한 개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야 할 텐데 지금 계속 대통령의 지지율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이슈에만 집중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통령실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이슈에만 그렇다고 집중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은 긍정적인 결과를 장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경고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곽 판사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과연 지금 그러면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이냐면은 지금 여소야대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 그러면 손을 내민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덥석 잡아서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잘하네. 우리가 도와드릴 거 다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무서운지 아네. 그러면 우리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원하는 법안들 다 통과시킬 테니까 아니 김건희도 꼼짝하지 말라 그래. 그 왜 나서고 그래?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당위적으로야 우리가 왜 뭐 좋은 말이 좋은 뜻인지를 왜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그건 굉장히 저는 당위적인 현상적 분석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봐요. 과연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집권 여당이 뭔가 개혁적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때도 만약에 대통령이 너무나도 강경하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일방주의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은 상당한 비판을 받겠지만 저는 지금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오히려 정말 지난 대선에서 표를 준 유권자들이 요청한 그 내용은 뭘까? 결국 세 가지라고 봐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해야 될 수사를 하는 거. 할 걸 한다. 나라를 이제 제대로 세우는 거. 두 지지층들이 봤을 때 두 번째는 저는 경제라고 봐요. 경제 중요하죠. 경제를 제대로 해서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윤석열 노믹스가 나오면 더 좋을 테고. 세 번째로는 저는 법과 원칙이에요. 법과 원칙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LH 사태 공기업도 그렇고 과연 그런 걸 사실은 했어야 될 정권이 진보 정권일 거예요. 왜?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이 도덕성을 강조하잖아요. 공정성을 강조하잖아요. 만약에 이 하버드 대학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손을 잡는다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
민주당이 더 우리와 손잡아야 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이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정신 이 법과 원칙을 강조해. 난 저는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통크게 해야 되겠죠. 그때도 만약에 이제 좀 협소한 속좁은 정치를 한다면 그때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테고. 자,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지율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띄워주세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대통령과 민주당보다 더 높아요. 이거는 좀 컨벤션 효과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만 놓고 물어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 잘하고 있거나 또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들, 적극 지지층들은 네. 잘하고 있다 표현하겠죠. 그러면 그냥 대충 일 것 같기도 아닐 것 같으면 면접원들이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그래서 한국 갤럽은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5잖아. 그런 이유는 대통령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지가 않으면 잘한다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정당 지지율은 달라.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적어도 더 올라가는 거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건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도 하지만 또 우리가 연령대에 따라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결국 국민의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45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리얼 밑에서는 45죠. 이건 무슨 의미냐? 대통령 지지율도 4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지지율에 대한 타격을 해소해야 되는 게 이걸 해소 못하면 자 호남도 흔들리고 근데 호남은 어차피 총선에서 그렇게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지사를 역임했는데 지금 인천, 경기 그리고 서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인천광역단체장, 서울광역단체장이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이에요?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광역단체장의 후광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서울, 인천, 경기가 안 나오면 이건 뭐냐면 사법 처리야. 총선 이후에 대법원 판결까지 또 가야 된다. 그건 한참 나중에 일이에요. 그런데 총선에서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의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그럼 지금 수도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어떻겠어? 쫄리지, 쫄아있지. 쫄린다는 표현을 좀 집에서도 쫄려? 긴장된다. 몹시 불안하다. 서울대법도 나온 거 맞죠? 어떻게 뒷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저는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곽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 곽한영 박사님 말씀대로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제가 두 분이 이제 정치를 할 분한테도 제가 드리는 교훈 또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또 시청자분들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린 건 인생은요 이 두 가지 손만 있으면 돼. 두 가지 손. 왼손에는 공손, 오른손에는 겸손. 이 사람 잘 돼. 왼손에는 공손, 오른손에는 겸손.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1,300분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지금 배종찬 형님의 분석들을 아주 재밌게 듣고 계신다. 그렇죠. 저기 우리 3엑스라지님 제 옷 사이즈가 4엑스라지인데 자 감사드리고요. 천하 용인의 돌풍이 중도층을 다시고 이거 맞는 분이세요. 정말 대단하신데 이 관심도가 또 국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이유가 돼요. 그래서 최근 지지율을 올라간 게 이른바 젊은 세대 후보, 이른바 친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역동적이잖아. 젊은 세대가 나왔잖아. 맞아요. 이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그 천하람 후보랑 좀 다른 게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우리 정치와수다 고정 패널이기도 하지만 그 접촉면이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준석이 좋아하는 사람 O, 뭐 싫어하는 사람이 O라고 한다 그러면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뭐 7대3 이 정도로 사실은 확장성이 좀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당대표 후보 끝나면 다시 우리 와가지고 방송도 하겠지만은 뭐 그런 면이 있어요, 확실히. 예. 그 아까 전에 제가 배 소장님 앞에서 괜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얘기 안 무슨 하고 싶은데 말씀이죠? 이 아까 컨벤션 효과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좀 세밀하게 나눠서 보면 사실은 저희 전대 시작할 때 초반에는 그 저희 전대 자체에 대해서 컨벤션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위로 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더 낮게 나왔다고요. 근데 요즘에 이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을 보면 이게 대진표가 완성되고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지금 얘기하는 천하용인이라는 이 개혁 후보들이 어떤 팀을 이뤄갖고 막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대 자체가 흥행한다라는 느낌이 좀 적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분명히 이게 각이 정확하게 잡히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전대도 흥미로워졌고 또 거기서 이제 내용도 좀 풍부해진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근데 어제 토론회나 뭐 이런 걸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김재수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천하람 후보가 가진 어떤 장점이나 컨텐츠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그 내용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걸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그 네거티브를 좀 세련되게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어제 저는 좀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비판하려고 봤더니 또 오늘 아침에 천하람 후보 어디 나갔고 그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단기적인 선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니 양해해달라 이렇게 미리 또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참 그 물샐 틈 없이 다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꼭 드려야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목도입니다. 어텐션 이펙트만큼 주목도.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 이후에 못한 것이 이 MZ세대의 주목도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왜 천하람, 이준석, 김재섭, 또 김용태, 또 이기인이 필요하냐. 저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 MZ세대에 대한 주목도가 지금 국민의힘은 적어도 이 MZ세대의 주목도가 살아났다. 왜? 천하람이 없었다면은 어떤 전당대회가 됐겠어요. 저는 전당대 최종 결과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전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천하람 또 우리 신인균 변호사도 그렇고 저는 제가 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자산이에요. 저보다 청년 유권자 연맹에서도 제가 활동을 했지만 저는 이게 큰 더불어민주당과의 패러다임의 차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에 매몰되는 그 순간에 저는 적어도 박지원에 대한 이 존재감만큼은 유지시켜줬어야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개딸, 양아들 이 팬덤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치적인 팬덤이야. 종교적인 팬덤 같은 그런 성격까지도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팬덤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거. 왜 그러면 2020년 총선 이후에 180석 했는데 MZ세대의 목소리를 흡수를 안 했죠? 왜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문재인 정권이 그걸 못했죠? 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준석의 가장 큰 공헌도는 적어도 MZ에 대해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저는 이 국민의힘의 이 이른바 MZ세대의 어텐션 이펙트 이 주목도가 왜 중요하냐.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더 많은 표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은 우리 2030 세대들의 이슈일 거예요. 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그래도 내가 이번 총선에 어떤 특정 정당의 비례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런 기저에 바닥에 김재섭, 곽관용, 천하람, 이기인, 김용태, 이준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어서 마지막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에 요 지지율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김안 양강구도 수석 과반 지지냐 결선 투표냐 촉각 뭐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방송이란다. 이 전당대회 자체가 지금 김기현 의원이 1등인 걸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철수, 그럼 바로 붙어서 천하람, 그 다음에 황교안 이렇게 4명이 쭉 그 지지율을 되게 그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건 좀 있었어요, 형님. 제가 이 분석이 맞나 한번 봐주세요. 그 김기현 의원과 천하람 후보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샌드위치처럼 껴 있는데 샌드위치죠. 네, 샌드위치처럼 껴 있는데 배고프네. 네.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의 특징이라 그러면 최저 지지율이 확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지하는 지지층이 견고해요.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고 그것이 저는 한 최소 35%에서 40% 정도로 봐요. 대통령 지지율이 저희는 여당이니까. 반면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20% 사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2030 세대들 이런 분들 당연히 이제 작년 세대들도 있겠지만은 여기가 한 15% 20%를 단단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최저 득표율을 해주니까 여기서 안철수 후보의 표를 누가 더 많이 뺏어가냐 싸움처럼 돼버렸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제가 느끼기에 견고한 지지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안철수를 지지해야겠다 아니면 말아야 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데 천하람, 김기현 후보는 호환되지 않는 강력한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락이 저는 생각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 맞는 분석인가요? 자, 총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지금의 국힘 전당대회 당신 판도는 네. 김기현 45, 45. 그다음에 김기현 45. 안철수 20, 안철수 20. 천하람 20. 20. 그러면은 85야. 85. 근데 이제 황교안을 15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죠. 황교안은 10이야. 10. 내가 이제 5는 이제 오리무중인데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선거전은 고정표가 있어야 돼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마카롱인지 아니면 쑥떡인지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은 윤심 분명하잖아. 김장연대 욕도 해. 욕사발 듣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는 윤심의 힘을 실어줄까 말까야.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게 배 소장님 그 지금 부동산 그 35,000평 그거 궁금해요. 그거 저 결정탄이에요. 그런데 그게 김기현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로 지금 경선을 벌이면 그건 치명적이야. 그렇죠. 네. 김기현은 못 일어나. 그런데 이거는 윤심 전당대회예요. 어쨌거나 간에.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그 이야기했어. 연대 보정인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 연대 싫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서울대다.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명쾌하게 분석한 사람이 없어. 명쾌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야. 연대 안 좋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법대냐 아니면 나머지 대학들이냐 이거야. 근데 자꾸 연대 보정인 연대 사람들 뭐가 돼? 형님 연대 출신이시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안철수 후보가 전략상 상당히 물론 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뭔가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나마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안철수 캠프 쪽에서 들었겠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까지 온 거야. 제가 왜냐면 중간에 가서는 이게 미래가 없다. 그래서 중간은 없다. 양쪽에 벌어진 대로 가라. 대한민국.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은 선택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피셜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는 당 대표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천하람이 결선 투표 갈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이 천하람은 색깔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천하람은 20이라는 이야기는 안철수 20이 온 데다가 오리무중 5%하고 한교안 표까지 와야 당 대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서운해할지는 몰라도 지금 상황으로 뭔가 더 돌풍, 해오리 바람, 뭐 사이클론, 허리케인까지 있으면 모르겠는데 천하람이 당 대표가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 천하람이 바람을 만들었어. 천하람 바람. 이 용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 나잖아. 역시 칼럼에. 제조기.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과의 가장 큰 차이가 민주당의 박지원을 내쳐버려요. 박지원의 목소리를 안아준 사람이 없어. 누군가 그래도 나가서 내 국회의원직을 걸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존중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만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천하람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등 3등 나와요. 전체 응답자에서는 1등도 나와. 이 이야기는 이 천하람의 이 자산 MZ세대 자산 저는 내년 총선은 M 여수 총선이에요. MZ세대 여성 수도권이야. 그런데 M여중 우리 이준석 전 대표도 내가 뭐 좋아하는 후배지만 살짝 이 여성 유권자층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더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이걸 2대남 3대남에 들으면 배 소장 왜 그래 이럴 수는 있지만 근데 천하람의 특징은 2대남 3대장까지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김재섭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이게 국민의힘이 미래다 이렇게 보고 있죠. 퓨처. 자 그러면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슈퍼챗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김재클님 누구신지는 알 것 같은데. 아유 많이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신정의 우리 구독자님도 전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천하영인 후보님들 모두 으쌰으쌰 화이팅 반드시 승리하시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클리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3X라지님은 뭐 그건 형님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 소장님 저도 사실은 4X라지입니다. 볼 때마다 역시 최고입니다. 동방 쌍용님 똥삥 쌍용 장해찬은 왜 간만에 있고 이준석을 걸고 넘어지나요? 이준석 라이벌 호소인 같아요. 동방 쌍용님께서 보수 요정의 천하람 여론조사 요정엔 배종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I love you. 이게 I love you. 지금 댓글들을 쭉 보고 있는데 좀 신기한 게 지금 읽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다른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슈퍼챗에는 뭐 천하용인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조금 놀란 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네요. 지지자들이 다양한 지지자들인데 다 들으시나 봐요. 저희는 정치와 수다를 굉장히 저희 특별한 채널입니다. 저희는 저희 이제 대선 국면 때 그때 성문이 형이랑 이렇게 막 할 때 구독자보다 조회수가 훨씬 높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채널. 약간 다들 구독은 안 하고 실시간 방송이랑 눈팅만 다 하시는 그런 방송이었으니까 말 나온 김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럼요. 좋아요, 구독 좀 여러분들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저희가 뭘 더 할 수가 지금 있고요. 우리 구독자가 몇 명이죠? 저희가 몇 명이냐면 7.41만 명입니다. 74,100명인데 공약 같은 거 안 하세요? 공약 같은 거 하세요? 제가 우리 10만 넘어가면 제가 머리 내리고 온다. 우와 그거 10만 넘어가면 그러면 저는 10만 되면 제가 종찬 형님 머리 하고 올게요. 그렇죠. 아니 근데 배수장님 제가 10년 전에 뵀을 때도 저 머리셨는데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머리 내리고 온다. 이야 이건 대단하죠. 여러분 말 들으셨죠? 지금 있을 수가 없는 배종찬 충격 선언. 세계 8대 불가사의 머리 내리면 투명이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요. 뭐 저기 머리 내리고 하루는 저기 술 처먹고 집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누구세요? 저는 원래 머리가 이렇게 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왁스 안 쓰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자 약속했습니다. 10만 되면 형님 머리 내리시고 저는 머리 올리고 옵니다. 우리 심플 블러드님께서 100만 되면 배 소장님 다이어트, 김재섭은 다시 살찌. 좋아요. 좋아요. 저 와이라노님 창동역에서 김재섭 씨 현수막 보니 요새 현수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는 척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천하람 후보가 저희가 그 방송이 지금 출연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 뛸 때까지는 당대표도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그 전까지 우리 곽관용 위원장이 오늘 저희 여론조사 분석을 하느라고 많이 얘기를 못했는데 또 정치학 박사로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 중간 또 궁금한 것들은 저 대신에 많이 이야기해 줄 거니까요. 네, 잘 해주시고. 저건 안 읽어드렸었네. KM 초이님 배추 머리 내리면 시금치. 네, 알겠습니다. 시금치. 네. 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제발. 제발.